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아, 예, 또 늦잠 잤어요. 아, 자, 어쨌든, 자, 여기 보시면 259페이지 오늘, 제2사분면의 자기관리자라는 제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관리자가 아니다는 거,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의 어떤 어, 그 시간 안에 무언가를 내 목표를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제2사분면 내 삶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의 성공이더라. 일은 성공하고 삶은 성공하지 못하는 일은 성공했지만 어떤 목표는 해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는 뭔가 허무함을 느끼는 그 3세대의 어떤 그 시간 관리가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우리가 시간 관리를 실질적으로 했던 이유는 내 삶, 내 인생 전체의 성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2사분면 중요하지 않지만 아주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모든 내 포지션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넘겨놓으면 그것은 일도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성취하고 내 삶도 성공하는 삶이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시간 관리를 2, 4분면에 이렇게 많이 넘겨놓은 시간 관리는 어, 시간 관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부터 시간 관리가 아니라 뭐다? 자기 관리, 내 삶 관리, 인생 관리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이 자기 관리자를 여기서 실질적으로 여기 표도 있잖아요. 262페이지 보면 요렇게 시간 관리를 하면 된다는 게 이제 반영돼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하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통해서 이제 어 뭐 만들어낸 게 있죠. 쉽게 얘기하면 만들어낸 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잘 아실 거예요. 어 저희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건데 음 그러니까 1도 3도 성공한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 2, 4분면의 성공, 진짜 진정한 성공. 일도 자기 인생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공통점. 그것도 적당히 성공한 사람 말고 일도 3도 엄청나게 큰 어떤 성공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다? 명상이란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명상이다. 그래서 그 명상이 도대체 뭘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가부좌를 틀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고요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나를 항상 쳐다보는 우리가 계속 우리 자아의식을 배웠잖아요. 자아의식이 뭐예요? 내가 나를 쳐다보는 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나를 쳐다보는 거.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행동하는 나만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행동하는 나를 생각하는 쳐다보는 나가 있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자아의식이잖아요. 요것이 되는 사람이 1도 3도 성공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을 관리하는 건데, 그죠? 그죠? 시간을 통해서, 시간이 도구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 일도, 삶도, 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데, 매일 아침 나 자신을 만나는 사람, 매일 아침 나 자신을 만나고 있는가. 그 처음에는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뭐, 한 뭐, 2, 30분? 근데 그게 자꾸 자꾸 훈련이 되면 될수록 하루에 10분? 어떤 날은 하루에 5분? 어떤 날은 하루에 1분도 약간 명상의 효과가 나거든요. 꼭 그게 30분, 1시간 아니어도. 어, 그래서 매일매일, 어, 나와 만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보통 여러분이 알람을 맞춰놓고, 그죠? 알람이 탁, 이렇게, 알람이 울리면 그냥 착착착착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뭐 화장실에 갔다 와서 양치하고, 뭐,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대 알람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7시 일어나야 돼. 그러면 6시 50분에 예를 들어 알람을 맞추면 나에게는 내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10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그럼 그 10분을 늘 그렇게 쓰시는 사람, 몽롱하게 막, 비몽사몽 이런 게 아니라, 어,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알람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실패죠. 늦잠 잤으니. 나 지금 5분 전에 일어났어요. 근데 알람이 다 울리잖아요. 그럼 여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빨딱 일어납니다. 빨딱. 빨딱 일어나지만 침대에서 내려오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빨딱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고양이 자세로 그죠? 몸을 쭉 이렇게 허리를 쭉 말겠죠? 다리를 고양이 이게 뭐라 해야 되나? 팔하고 머리도 쭉 뻗고 그죠? 다리는 이렇게 수그리는 자세 있죠? 그 자세를 취합니다. 알람이 딱 울리면 알람을 끄고 이렇게 바로 그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생각하는 거, 생각. 그 시간에 내가 오늘 어 정말 해야 될 거. 이거는 놓치면 안 되고 저거는 뭐 이런 것들 있죠. 해야 될 것에 대한 생각도 하고 내 인생 전체에 대한 사명도 한번 생각하고 뭐 요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매일 자기를 만나는 사람. 매일 자기를 만나는 사람. 자,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다? 부부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이 여기서 발취된 거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일주일에 이게 모든 것, 이 스티브 코비가 얘기하는 제 이사분면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일주일이거든요.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에요. 일주일 성공, 그러니까 하루 성공도 아니에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하루 성공 말고 한 달 성공 말고 일주일을 정복해야 된다. 일주일. 그래서 세븐 헤빗이에요. 7가지 습관이. 일주일.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토일 맞죠? 일주일. 그래서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가지 습관에 대해서 깊게 쇄신해 보는 거. 월요일에는 예를 들어서 주도적이었는가? 화요일에는 끝을 생각했는가? 수요일에는 어, 소중한 걸 먼저 했는가? 그죠? 목요일에는 이렇게 쭉쭉쭉쭉 일주일. 그리고 다시 월요일 되면 나는 주도적이었는가? 화요일 되면 이렇게. 이 7가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7가지 습관에 대한 그 7가지 주제는 월화수목금토일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의 성공을 스티븐 코비는 계속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사분면으로 내 모든 시간을 집어넣고 그죠? 가장 우선순위 최대 몇 프로? 30% 정도. 그게 정말로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와 만나셔야 된다. 만나셔야 된다. 두 번째, 누구와 만나야 된다? 부부, 이렇게 결혼을 하셨다면 반드시 부부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시간을 가질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그냥 제가 오늘 좀 늦잠을 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어제 저희가 이제 맥주를 또 한잔 하고 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그렇게 맥주를 뭐 때문에 했는데 맥주잔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 너무 웃기죠? 이제 저희 이제 맥주잔을 선물 받은 거예요. 맥주잔 선물 받으니까 맥주를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들어가는 길에 맥주를 사서 또 맥주 먹으니까 이게 아침에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을 함께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우리가 시간 관리자의 이 시간을 내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했는가. 음. 그래서 저희도 어제 뭐 술을 마시면서 그 축구 봤어요. 축구. 아르헨티나하고 뭐 어디 아르헨티나 이겼더라고요. 그 명장면 이런 거 있잖아요. 메시가 막 난리 났대만 뭐 이런 거 이제 보면서 뭐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건 어떻게 생각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나누면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것도 있겠죠. 이제 부부의 시간을 가지시라고 하면 연락 올 주마다 뭐 가족인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그게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게 쪽발좀하고,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도 반드시 고정 시간을 빼셔서 일주일 안에, 일주일 넘기시면 안 돼요. 일주일 안에 반드시 부부만의 물리적인 시간 처음부터 빼시면 그게 반복되면 그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부부 사이에 미래 비전, 과거 얘기가 처음엔 과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시간을 고정적으로 빼면요. 반드시 미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259페이지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그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가족 시간을 빼셔야 된다. 반드시 가족 시간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미 사업이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여행이 있다는 거. 그거는 처음에는 그냥 너무 좋겠다. 애들 데려갈 수 있어서 이렇게 단순하게 좋았는데 제가 이제 이 사업을 계속 해서 가족 여행을 여러 번 가다 보니 정말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함께한 추억이 어쩔 수 없이 있죠. 예를 들어 애들이 다 컸어. 지금이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어리니까 아메에서 가족여행 보내준 다음에 뭐 가려고 할 수도 있겠죠. 애들이 30살이야, 40살이야. 예를 들어 내 아이가 50살 됐어. 그럴 수도 있죠. 내 아이가 50살인데 가족여행 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40살, 뭐 우리 준호 이제 거의 20살이니까 10년만 지나도 우리 큰애가 30살이면 예를 들어 치앙마이 간다 하면 가가 따라가겠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돈을 들여서 이번에 치앙마이니까 치앙마이 간다고 하면 아가 가겠어요? 저도 안 간다고 봅니다. 안 간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아메리에서 이미 그렇게 나이가 많은 자녀를 데리고 오는 리더님들을 보잖아요. 나는 어린애를 데리고 가지만 그러면 그게 제 미래인 거죠. 뭐냐면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아메 가족 여행 문화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얘네들도 습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는 애들이 한 해가 딱 시작될 때쯤 되면 이번엔 여행지가 어디야? 라고 물어봐요.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습이 돼 있는 거예요. 가족이 항상 여행을 간다는 것이 습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 집 예를 들면 뭐 아메이 덕분에 생긴 거지만 우리 집에 이 문화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 이렇게 얘네들이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아지는 것 외에는 이 문화가 계속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들죠.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음. 근데 예를 들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가족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 물리적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면 반드시 무슨 얘기가 나가게 된다?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9페이지 1번 역할 규명이라고 해서 주요 역할을 기록하는 만약 인생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뭐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없다면 당장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여러 가지 역할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남편 또는 부인, 엄마 또는 아빠, 아들 또는 딸, 그리고 친척 관계, 그 이상의 역할들, 뭐 직장 동료,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써보라. 여기도 써있죠. 앞으로 7일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만 기록해라. 일주일 성공을 연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일주일 성공. 자, 그래서 260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역할을 쓴 거예요. 개인, 남편, 신제품, 연구, 뭐 이런 쓴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뭘 하시면 된다? 이게 삶을 관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역할에 대한 목표를 선택해라는 거예요. 역할에 대한 목표를 선택해. 우리 이게 사명할 때도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죠. 역할에 있어서 다음 7일 동안 성취하고 싶은 두세 가지를 써보는 거예요. 역할을 먼저 쓰시고 그 역할로서 일주일 안에
해내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두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시간 관리입니다. 자, 반드시 이사분면의 활동을 반영해야 된다. 자, 3번. 그 목표를 달성하는 시간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나 샘플이 있어. 261페이지 보면 자, 역할 규명이 맨 위에 있는 그 화살표죠. 이 사람은 개인, 자기개발, 남편, 신제품 개발 회사, 그다음 연구 업무 책임자 회사죠. 인력개발 업무 회사, 행정 업무 책임자 회사, 자선기금 모금위원장이라고 하는 역할 규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목표를 선택했죠. 내가 개인으로서는 개인 사명서를 초안에 작성하겠다. 세미나에 등록하겠다. 자기 어떤 개발을 위해서 어떤 세미나를 등록하겠다. 프랭크 병문안, 내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일주일 동안 3개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262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앞에 보시면 나와 있죠. 주간 계획표 위에 보시면 역할 목표 그 다음에 금주의 주요 활동 일정을 넣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자기 개발의 목표 아까 말했던 3가지를 넣고 이 3가지가 일주일 안에 어디엔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두세 가지가 각자 역할별로 이 일주일 스케줄 안에 어디엔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번호가 있잖아요. 자기 삶에서 초안 1번. 여기 1번 한번 찾아보세요. 1번. 여기 보시면 일요일에 약속 및 실천 사항에 1번이 있죠. 자기 삶에서 작성하겠다. 자, 2번. 세미나 등록 한번 보세요. 세미나 등록. 그건 어디 있어요? 화요일에 있는 거예요. 자, 프랭크 병문안 3번 한번 찾아보세요. 3번. 3번 어디 있노? 3번? 모르겠다. 3번 어디 있어요?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이요. 의원님. 월요일에 4시부터 5시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할을 먼저 쓰시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내가 이번 주 안에 해내고 싶은 목표를 두세 가지 쓰시고 그 두세 가지의 액션 플랜을 시간 안에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다 집어넣어져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시간 관리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그죠? 들어가 있는가. 여기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해. 역할을 가지고 목표도 있어. 그쵸? 근데 이거를 내 타임테이블 스케줄표 안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그까지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이 일어나는 대로 일을 헤쳐나가는 투두리스트를 지워나가는 4세대 시간 관리가 아니라 3세대 시간 관리를 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운 게 뭡니까? 역할을 써보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그 역할별로 목표를 세우는 이게 여러분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목표를 두세 가지 여러분이 생각해냈다면 그것을 이 일주일 안에 집어넣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제가 해보면 어려운 게 뭐냐? 그 목표 두세 가지를 역할별 목표 두세 가지를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이 이게 계속 달라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 있죠. 이거는 조금 달라지죠. 책을 읽는 이런 부분도 달라지니까 저는 이 자기계발에 있어서는 항상 탱커의 1, 2, 3, 1, 2, 3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로서의 역할은 그렇게 저는 달라지지 않아요. 뭐다? 전화한다. 전화하기. 목소리 들려드리기. 기 때문에 거의 저의 목표에서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역할이, 목표가 계속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목표를 만들어내실 때 3가지를 생각하셔야 된댔죠. 1단계 뭐다? 과업. 내가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뭐다? 성취. 자식으로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자식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요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더 좋겠다. 이게 목표죠. 그러니까 성취죠, 성취. 그 다음에 뭐야? 여기까지 하면 대박이다. 3단계 공헌. 여기까지 하면 대박이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3단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서, 그러니까 사명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명서가. 그래서 사명서에 여러분이 과업,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뭐다? 성취. 이 정도 하면 참 만족스러워. 부끄럽지 않아. 자랑스러워. 이런 거. 그 다음 공헌. 대박이다. 이런 거 있죠. 끝났지 뭐 이런 거. 이 3단계로 여러분이 역할을 쫙 한번 쓰시고 제가 처음에 할 때 역할은 4개밖에 없었습니다. 4개. 나 자신에 대한 거, 부모님한테 대한 거, 내가 내 자식으로서, 그 다음에 내가 부모로서, 그 다음에 아메 사업가로서, 그러니까 동료죠. 아메 사업가로서 나의 역할. 요 4가지, 4가지로 출발했어요.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늘린 게 뭐다? 친구가 늘어난 거죠. 저는 처음부터 친구가 없었어요. 왜냐면 비즈니스 하는 아메 사업가로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동료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친구라는 카테고리를 못 넣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쯤 되니까 친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락도 뭐 하고, 그러니까 사업이랑 상관없이도 그냥 정말 이렇게 옛날에는 그 시간에 제가 1도 못 냈다니까 진짜 정말로. 근데 지금은 조금 늘어난 케이스죠.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부터 역할을 너무 많이 이렇게 펼치지 말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뭐다? 나 자신에 대한 거, 자녀로서, 그다음 부모로서 요 3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늘 말씀드리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장 중요한. 저는 아메 비즈니스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 인생 전체를 제일 중요하게 받쳐주고 있는 기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일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이 살아있으면 못 해낼게. 누가 어디서 제가 뭘 봤더라. 무슨 어촌 마을? 뭐 이런, 그러니까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아마 뭐 그 보스, 그러니까 제가 얼핏 봤는데 너무 인상적이더라 그 말이.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나하고 어촌 생활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거 있잖아. 연예인들이 어촌 생활을 체험해보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거기서 고두심이 그랬나? 고두심이 났나 그랬어요. 부부 사이만 좋아도 세상에 이겨내지 못할 건 없다. 부부 사이가 좋아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 저는 그 말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왜? 아니, 근데, 여러분 경험을 받는, 진짜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가족이 살아있으면, 가족이 그냥, 정말로 가족이 관계가 살아있어도요, 저는 세상에 못 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경험을 봐서 알아요. 근데 그 안에서 부부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부부가, 그게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소통하고 얘기하고, 함께 결정하고, 이러면요, 그럼 못 해낼 거 없어요. 진짜로. 뭐, 망할 일 없어요. 어떻게 망해요, 그게? 그럴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편 눈치를 본다? 혹은 내 와이프 눈치를 본다?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관계가 동등하지 않는 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커뮤니케이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강한 부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강한 부부가 아닌 곳에서는 강한 가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뭐라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아무튼 뭐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 부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경제력과 무관하게 동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등의 출발은 정말로 부부 시간을 제대로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게 경제력과 그렇게 비례되지 않아요.
절대로 비례되지 않습니다. 저는 경제력 때문에 비례되는 부부를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늘 남편 눈치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비율을 맞추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왜 저럴까 나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 부인 스스로가 자기는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가정이 조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답답하게 생각해. 저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답답하다. 그게 경제력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부부가 응? 그거는 결코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네 인생에서도 그렇고 그게 남편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부인이 남편을 망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력과 절대로 비례하지 않는다. 진짜 강력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그렇게 동등한 부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정말로 깊게 되는 부부는요. 절대로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 얘기가 나왔죠, 계속?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삶을 잘 시간을 통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만난 시간을 정말 정말 정말로 하시고 일주일에 부부 시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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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어? 처음이 좀 잘 안 되면요. 공간을 다른 곳에 가시면 좋아요. 공간을 다르게 집에서 하지 말라고. 저희는 집에서도 충분히 되거든요. 이제. 그쵸? 저희 부부는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처음부터 잘 안 되면요.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걷는다. 이렇게 정해서 밖으로 나가버리세요. 그러면 눈에 애가 안 보이고 청소거리가 안 보이고 부인 여러분들 청소 빨래거리가 안 보이고 해야 될 일거리가 안 보이는 상태여야 동등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거 꼭 한번 진짜 부부 시간을 가지는 거. 진짜 제 말을 아무 때나 듣지 말고 진짜 진짜 진짜로 부부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 시간도 꼭 가지셔야 돼요. 근데 부부 시간이 온전하지 않는 패밀리가 가족 시간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이 가족 시간이 그 의무 시간이 돼버립니다. 사랑이 꼽히는 시간이 아니라 의무적인 시간이 돼버려요. 그런 거 말고, 그죠? 그 중요하다. 그게 되면 우리가 지금 262페이지에서 하는 이게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스티브 코비가 말하는 이 제4세대 시간 관리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돼요. 정말로. 음, 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 보면 여기서 보시면 262페이지 오른쪽 왼쪽 밑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셋이나라 보이죠? 7가지의 마지막 끊임없이 셋이나라. 근데 여기 보면 카테고리가 나와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멘탈, 그 다음에 영적, 그죠? 혼, 사회 감정적 이렇게 관계 이렇게 써 있다는 거. 요거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자, 264페이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계획상에 계획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제2사분면에 입각한 주간 계획 수립은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도록 해줄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다는 예상치 못한 일. 여기에 대비하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 및 교제를 원활히 하며 얽매이지 않고 이 중요해. 얽매이지 시간 관리 자체에 우리가 얽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 있죠? 내가 오늘 이거를 목표로 했고 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는 딴 거 못해.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내가 시간 관리를 하는 목적이 뭐냐를 목적에 맞으면 된다. 목표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불쑥 어떤 일이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시간 관리하는 이유가 뭔데? 목적이 뭔데? 이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비하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 및 교제를 원활히 하며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순간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삶 관리에 있어서. 그 다음에 매일 적용해야 된다. 자, 이사분면을 중심으로 일주일 계획을 수립하면 여러분의 목표를
일정 안에 다 집어넣으면 매일 계획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날짜에 배당하고 예기치 않는 일, 인간관계, 감동적인 경험들을 이 안에 다 집어넣어라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266페이지 보면 자, 실행 방법. 이거 뭐 쉬워요. 역할, 표가 있죠. 역할, 그 다음에 목표, 그 다음에 계획, 그죠? 여기 보시면 위임이 있어요. 위임. 이것도 엄청 중요한 얘기인 거죠. 위임.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제 시간을 뭐 최대한 매일 저를 만나려고 하죠. 그리고 저희는 뭐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부부의 시간을 뭐 사실은 가지는 시간이 많아요. 왜냐하면 차로 함께 이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가 여수를 갔다 왔는데 여수 갔다 오는 내내, 가는 내내, 오는 내내 뭐 저런 얘기들을 대화를 하니까 이제 부부 시간을 가지는 거죠. 가지죠. 그다음에 이렇게 가족 시간을 또 가지죠. 그렇게 되면 무엇이 잘 되냐면 위임이라는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별표 100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스케줄 안에 위임이 있느냐 없느냐. 위임이 있는 스케줄이어야 돼요. 위임은 신뢰를 얘기하거든요. 신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주 토요일 저녁은 아이들이 밥하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학교 가야 될 그것 압박감이 서로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쵸? 그리고 밥이 맛이 없어도 돼요. 상관없잖아요. 그쵸? 애들은 애들끼리의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셋이니까 저희들끼리 어떤 요리를 할까 계획합니다. 그쵸? 뭐 밥을 먹을까 스파게티를 먹을까 뭐 저희들끼리. 그러면 뭐 또 그 안에 담당이 또 있어. 자기들끼리 위임을 또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목표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 그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투두리스트라고. 그러니까 얘네들 역할이 목표. 스스로 요리를 할 줄 아는 아이들이 행복해요. 그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요리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위임한 거죠. 위임한 거. 진짜 맛없을 때 있었다? 있다. 너무 도전을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그죠? 있는 반찬 꺼내서 먹으면 되는데 애들이 도전을 하니까 도전하는 날은 이제 오늘 밥 못 먹겠구나 생각하면 돼요. 이상한 맛이 나오니까. 그죠? 근데 상관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제가 이제 저희 집 얘기를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가족, 내 타임테이블 시간 관리 안에 위임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통과 관계, 내 인생이 윤활유가 쳐져서 많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근데 내 시간 안에는 위임이라고는 없어. 위임이라고는 없어. 그건 뭐예요? 뭔가 내가 내 시간을 정말 잘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나는 부부 시간을 잘 쓰고 있는가? 나는 가족 시간을 잘 쓰고 있는가? 혹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인 위임이 잘 안 되는 케이스예요. 오히려 사업적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동료로서의 위임이 잘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아직 고민이 뭐라고요? 자료를 내 혼자 다 만들어 버리는 거. 어. 안 하기도 안 할 수도 없고 하려니 어떻게 해야 될지가 늘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혼자 하죠. 밤을 새서 또 뭐 저희 부부가 하고 막 이래요. 해놓고 또 좀 후회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 후회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 본들 그게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왜냐면 제가 위임 못했기 때문에 잘 돌아가기 어렵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쵸.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난제, 저한테는 엄청난 난제인데, 어떻게든, 자, 잘 또 헤쳐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268페이지, 요까지 할게요. 268페이지 보시면, 별표 100개, 별표 100개. 사람에 대해서는 효과성, 일에 대해서는 효율성. 우리가 이 모든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역할도 했고, 목표도 해놓고 목표에 대한 수행을 다 시간 테이블 안에 다 내가 넣어놨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사람에 대해서 효율성이 아니라고, 생산성이 아니라고, 사람에 대해서는 효과성이고, 일에 대해서는 효율성이란 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효율적이 되려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그 관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항상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 스티브 코비 써져 있죠. 268페이지. 또 말썽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직원들에게 10분이란 상담 시간을 할당하며 효율을 높이려 해보았지만 효율적이 된다는 것은 단지 새로운 문제만 일으킬 뿐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인간관계는 효과성, 영향력의 문제고 일에 대해서만 효율성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68페이지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마음속 깊이 습관 일을 새긴다면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는 습관 일을 새긴다면 더 높은 가치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제4세대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제4세대 시간 관리를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끝을 생각하면서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높은 가치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